자, 내가 갖고 태어난 특별한 재능은 세 번째 시간이죠. 재물 관련 이슈가 많은 사람은 다양한 방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는 거기 때문에 년과 월에 나타나는 사주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년을 중심으로 보세요. 년.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먼저 볼게요. 요 해묘미 그룹은 유가 나와야 돼요. 유. 자, 해묘미 그룹과 전혀 반대의 그 사유축 그룹의 중심축. 이것이 나왔을 때 재물에 큰 그릇이 있다. 이 큰 그릇은 그만큼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큰 그릇이 뭐가 돼요? 부담이 되고 고통이 돼요. 고통. 자, 그렇다면은 사유축 그룹 뱀띠, 닭띠, 소띠생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반대쪽이 뭐가 있죠? 해묘미에 묘가 있겠죠. 묘. 자, 뱀띠생이나 닭띠생이나 소띠생이 묘월에 태어났다면 큰 재물 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재물과 관련돼서 엮이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부담이나 고통이 될 수 있죠. 그 그릇을 채우기 위한 또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공부나 경험이 필요하다. 자, 인호수를 볼까요? 호랑이띠, 말띠, 개띠 그룹은 저 반대쪽에 누가 있어요? 신자진에 쥐가 있네요. 그렇죠? 자월에 태어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자진 그룹은 여름의 중심인 재물 그릇을 크게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방합을 완성하는 사주 구조를 갖고 태어났을 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방합을 완성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팀 챙겨야 되는 그 운명의 방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 나와 관련된 이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또 엮이는 거죠. 관계가 엮이는 거죠. 이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주로 이제 타의적이죠. 자, 첫 번째 모양은 돼지띠가 자월생이거나 호랑이띠가 묘월생이거나 그 다음에 뱀띠가 오화 말달에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유금 닭의 달에 태어났거나. 자, 요거를 반대로 해볼까요? 그렇다면 뭐야? 쥐띠생이 해월에 태어났거나 토끼띠생이 인월에 태어났거나. 여기도 방합이 강력하죠. 조직 구성원이나 가족 구성원의 그 힘든 부분 그런 게 생겼을 때 내가 외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띠생이 뱀달 태어났거나 닭띠생이 원숭이달 태어났거나. 그쵸? 자, 방합을 완성시키는 구조가 재물 이슈가 많은 구조라면 삼합을 완성시키는 구조도 역시 재물 관련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역시 방합보다는 삼합은 뭐예요? 다른 쪽으로 튕겨갈 수 있다.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다 줄 수도 있고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 삼합을 완성시키는 구조라면은 자, 삼합을 완성시키면서 재물 이슈로 들어가려면 자, 관계에서 좀 얽히는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 얽힘이 일어나야 되니까 토를 끼고 있어야 돼요. 토를 끼고 묘미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양띠생 묘월이 돼도 되고 토끼띠생 미월이 돼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인호술에서 뭐야? 술오, 그렇죠? 개띠생 오화월 이렇게 해도 되고 말띠생 술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삼합일 경우에 토를 끼고 있을 때 재물 관련 이슈들이 생긴다. 관계에서 얽혀있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삼합은 역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타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합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감당한다든가 아니면 요만큼 감당해야 되는데 저만큼 감당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축, 유, 소띠생, 유구머리라든가 닭띠생, 축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자, 쥐띠생, 진월이라든가 용띠생, 자월이라든가 관계에서 오는 게 많다는 거죠. 관계에서. 그 삼합들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인간관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 멋대로 좀 살 수 있는 그 구조를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경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엮이지 않게. 될 수 있으면 관계를 간편하게 작게. 자, 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삼합은 단순하게 자기 스타일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구조는 같은 글자가 반복될 때, 만약에 해묘미라면 뭐 미미가 있을 수 있고 해해가 있을 수 있고 묘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띠생 축월일 수 있고 축축이 있을 수 있고 뱀띠생 뱀달일 수 있고 그렇죠? 닭띠생 유구물 유유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고 같은 공존이 있을 때 이것은 역시 뭐예요? 삼합의 속성도 같고 방합의 속성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것이니까. 같은 에너지는 항상 삼합적 속성과 방합적 속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관계 얽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글자 반복된 분들도 그 인간관계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관계에서 엉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재물 관련 이슈가 없는 사주 구조는 없겠죠. 재물이라는 것이 부담이면서 동시에 어떤 성취감과 상대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이러한 사주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고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심플하게 인생을 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